영재교육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재학급, 교육청,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있어요. 성남시 근처 있는 거를 안내드리면 경기도에 살 수 있는 경인교대, 가천대, 아주대, 외국어대, 동국대, 인하대, 대진대 많습니다. 서울에서도 가천대는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경기도 융합과교육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합니다. 그 외에는 중요한 거는 가천대 브릿지 전형, 장기관찰 전형이에요. 정식 명칭은. 근데 브릿지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까지는 정식 영재교육원이고요. 요거는 사설 영재교육원에 가까워요. 카이스트에서 하는 사이버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이건 전국 단위로 하고요. 얘들이 중요한 게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품질이 참 좋아서 교육을 받으면 좋거든요. 근데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그 전에 영재교육원이나 교육청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을 거친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교육원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1년에 2번 모집하거든요. 품질도 좋습니다. 요거를 이용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요. 나중에 아주대 캠프 전형할 때 얘를 이용합니다. 거기에 자기소개서나 산출물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했던 산출물도 괜찮지만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교육원에서 진행했던 산출물이면 더 품질도 좋고 권위도 있죠. 그래서 아주대 체험캠프 전형을 할 때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교육원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무슨 공교육의 공식적인 라인을 안 타더라도 영재교육원을 다니는 이유가 고교학점제에서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수업 방식이거든요. 자기가 깊은 주제를 탐구하고 산출물 만들어보고 친구들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 모든 게 고교학점제에 딱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영재교육원이나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이런 거를 이용하면은 소수의 학생만 선발돼서 가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교육원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시간 제약 없이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공부에 지장 없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영재교육원이 우리 아이가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적절한 교육을 미리 연습하겠다고 하면은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교육원 추천합니다. 그거 외에 대학부설 과학 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성교육과정이란 게 있어요. 그 홈페이지 가면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것도 요거를 미리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마치 가천대 브릿지 전형이나 아주대 체험캠프 전형 같은 거예요. 얘들도 문호가 많이 넓게 열려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학년은 대학부설은 초1부터 모집합니다. 경인교대 이런 거는 일찍 모집하니까 이용해 보십시오. 경인교대 영재교육원은 품질이 참 좋습니다. 대학부설 말고 교육청은 예비 3학년부터 모집합니다. 교육청마다 좀 다른데 그렇습니다. 선발 시기는요. 교육청은 경기도 교육청 기준으로 공고가 나요. 요게 올해 3월에 공고 나니까 미리 눈여겨보셨다가 학교에 선생님한테 문의하셔도 되고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됩니다. 경기도 융합과학교육원은 9월에 공고 나는데 얘는 어차피 여러분이 그 전에 교육청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을 다닌 애들만 갈 수 있으니까 어차피 그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보통 9월에 공고 납니다. 9월에 공고 나니까 2학기에 눈여겨보시면 되십니다. 가천대 브릿지 과정 2월 달에 공고 납니다. 곧 공고 나요. 2월 초 중반쯤 공고 나니까 미리 눈여겨보시고 계셔야 됩니다. 가천대 영재교육원 홈페이지에 2월 달 되면 수시로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주대 체험캠프 전형은 9월에 공고가 나요. 다음에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교육원은 1학기, 2학기 2번, 3월, 8월 2번 하니까 이것도 눈여겨보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부설 공동 온라인은 달에 나요. 그 다음에 교육청 영재교육원부터 어떻게 뽑는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뽑냐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예비예요. 예비. 그래서 창의융합상상소라는 거에서 수업을 합니다. 경기도 전체를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요. 성남시는 4권역이에요. 뽑는 인원보다 많이 지원하면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시험 치고 막 그래서 권위가 있었거든요. 요새 시험을 안 치고 추첨이에요.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우수한 학생들 별로 지원을 안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산출물, 프로젝트 이런 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면은 지원하시는 거 괜찮아요. 담임 학생들 들어보면은 학원 스케줄과 충돌만 안 나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24년도 거는 아직 발표 안 났어요. 3월 1일 날 공고가 나니까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지원서 해야 되니까 담임쌤하고 상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AI와 함께하는 행복한 삶, AI 로봇 가는 우주 탐사 프로젝트. 6학년, 6학년은 착한 에너지, 환경을 살리는 지구지킴이 이런 식인데요. 2학기에 하는 2단계는 좀 나은 것 같은데 1단계는 좀 그냥 보통 교육 같아요. 영재교육은 아니고. 오히려 그래서 더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좀 보통 교육과 가까워지면서 영재학급이 더 인기가 있어졌어요. 영재학급은 옛날에 하던
것처럼 선발 시험을 거쳐서 뽑으니까 분당을 예를 들면은 서현초, 매송초, 정자초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시험을 쳐서 뽑습니다. 시험을 10월달인가 11월달인가 12월달 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영재성 검사, 과학, 수학 30, 30, 30, 90점, 면접, 인성평가 10점 해서 100점으로 뽑고요. 영재성 평가 지필고사예요. 지필고사는 영재성 검사도구 한국교육개발에서 만든 걸로 하고요. 10월달, 1월달 그 어간이 하니까 10월 말쯤 되면 눈여겨보십시오. 그 다음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할게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교육청하고 달리 권위가 있습니다. 품질도 좋고요. 영재성이 있는 학생은 다니면 매우 좋습니다.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돼요. 첫째, 잘하는 애들이 많고 친구 사이에 소속감이랄까 자극이 돼요. 두 번째, 부모님끼리 교류가 돼요.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을 합쳐서 팀 수업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 교류도 좋아요. 세 번째는 교육을 교수님한테 받는 경우가 많은데 수업 품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제가 권하는데요. 단점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교육청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다녔던 애들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추첨제로 바뀌면서 이 관문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8월 말에 나요. 9월달에 입학설명회하고 접수는 9월달에 합니다. 9월달부터 10월 5일까지. 그 다음에 시험 치고 심층 면접하고 그래요. 심층 면접은 그냥 면접하는 수가 있고 시험을 좀 칩니다. 지필고사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인성 면접 아니고 걸러내는 장치가 있습니다. 같은데 영재교육은 예비 초3부터 뽑아요. 그런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자격이 영재교육원 또는 영재학급을 거쳤던 학생만 돼요. 그런데 가천대학교에서 브릿지 전형, 장기 관찰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24년 거는 발표가 안 났어요. 선발 공고는 24년 2월에 공고 날 겁니다. 입학설명회가 보통 2월 하순에 있어요. 원서 접수는 3월 초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입학설명회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되고요. 2월 말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때 설명회를 합니다. 얘들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원서 접수한 다음에요. 3월, 4월 2달 동안 수행평가 같은 걸 해요. 자료 주고 무슨 산출물을 만들어 봐라. 과제를 수행해라 하면은 과제를 해서 제출해요. 그럼 그 과제를 보고 2차로 관리자들을 뽑습니다. 일종의 인턴 같은 거죠. 그래서 걔들 중에서 2차 전형을 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그동안 했던 과제랑 면접을 보는데 이걸 가지고 관찰 수업 대상자를 선발해요. 그래가지고 5월달부터 가을까지 관찰 수업을 해요. 이 관찰 수업은 말은 관찰 수업인데 실제로는 영재교육원에서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품질의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제가 잘하냐? 저희 아들이 이걸 했거든요. 뽑는 거는 초등 2학년 브릿지부터 초등 6학년 브릿지까지 쭉 있습니다. 뽑기는 20명 아니면 40명, 한 반 아니면 두 반을 뽑아요. 브릿지 전형이 왜 좋으냐, 어떤 혜택이 있느냐 보시면요. 예를 들면 초3 브릿지 상위 15% 정도 되는 애는요. 초4 될 때 가천대 영재교육원에 선발을 시켜줘요. 이게 뭔 말이냐면 가천대 영재교육원은 4학년, 5학년, 6학년을 뽑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을 거친 애들만 올 수 있거든요. 서울은 교육청 영재교육원이 있어요. 그래서 추첨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출신들이 가천대 영재교육원에 지원하거든요. 근데 경기도 애들은 추첨제이기 때문에 못 거친 애들이 많아요. 거치고 싶어도 추첨이 떨어지면 못 다니거든요. 그래서 영재학급 다닌 애들이나 지원할 수 있는데 브릿지 다니면 브릿지 1년 하고 나면은 상위 15%는 자동으로 특별 전형으로 선발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교육청 영재교육원을 수료한 것과 똑같이 걔들하고 다시 한 번 더 일반 전형에서 경쟁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로 15%는 자동으로 특별 전형으로 이미 입학을 해버리고요. 나머지 애들은 일반 전형에서 교육청 영재교육원 영재학부 거친 애들하고 한 번 더 경쟁을 해서 선발될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교육청 영재교육원 안 다니는 애들이 가천대 영재교육원을 합격할 수 있는 새로운 코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들으시면 품질도 좋고 그래서 영재교육원 다닌 것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1년 더 정식 영재교육원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꼭 정식 영재교육원 안 다녀도 브릿지만 해도 좋은 교육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게 아주대 체험캠프 전형이에요. 얘도 똑같이 교육청 영재교육원 출신들만 아주대 영재교육원 갈 수 있는데 캠프 전형 거친 애들은 따로 걔들끼리만 캠프를 해가지고 관찰한 다음에 뽑아요. 다만 뽑는 시기가 하반기예요. 그것만 다르고 다른 건 비슷합니다. 상세한 일정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초등 3, 4, 5학년은 단기과제 3개 제출하고 면접해가지고 뽑습니다. 그러고 나면 계속 영재교육원 같이 수업을 들어요. 관찰 수업을 9월달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는 방법
옛날에 이걸 자세히 했는데 이제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게요. 넘어가는데 요것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다른 지역에서 시청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서 간단히만 할게요. 뽑을 때 관찰 단계를 거쳐서 지필고사 치고 그렇게 뽑거든요. 면접하고 선생님한테 좋은 인상 남기는 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요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영재 행동 특성 항목에 해당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주로 호기심과 탐구, 열정 이런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발표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토론할 때 논리적으로 토론하는 태도, 그 다음에 과제를 수행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는 태도, 그 다음에 학교 공부는 어느 정도는 해야죠. 꼭 1등은 아니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프로젝트 산출물을 학교 수업 시간 외에도 좀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교육원이나 대학 공동 온라인 사전 교육제도 뭐 이런 거를 이용하면 더 좋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셀프로 프로젝트를 좀 하면 좋아요. 그리고 사진을 남겨야 돼요. 블로그 같은 데 올려도 좋고 평소에 좀 이렇게 작성해놔도 좋아요. 특히 이게 일시적으로 급조된 게 아니다 라는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계절별로 좀 찍어야 돼요. 반팔 입고 여름에 좀 찍고, 긴팔 입고 겨울에도 찍고, 가을 배경으로도 좀 찍고, 이렇게 계절별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사진과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저희 그 다음에 각종 탐구대회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학생 탐구 토론대회 이런 거 있어요. 그거는 꼭 영재교육원에 합격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고교학점제에 대비하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니까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3월달 되면 영재교육 관심 있다고 꼭 미리 말씀해야 돼요. 그리고 학생에 대해서 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30명 정도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의 주 관심사는 이 학생이 보통교육으로 되어 있는 그 공교육 과정을 잘 할 수 있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게 초점 맞춰져 계시니까 영재교육을 따로 눈여겨보시기가 쉽지 않아요. 바로 기억을 잘 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미리 저 영재교육 관심 있어요 하시면 선생님이 홍길동이라는 학생, 유관순이라는 학생은 이런 특징이 있을 수 있지 하고 좀 눈여겨보시고 기록도 하시고 이러면 기억이 잘 나요. 그래서 선생님을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우리 학생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얘가 요런 뭐 좋아하는 거에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학교 대표 선발 절차, 이게 지역마다 달라요. 지필고사 치는 데도 있고, 대체로는 점수 아니면 지필 같은 말 안 나오는 걸로 합니다. 세 번째는 영재성 검사 또는 심층 면접 이런 거를 하거든요. 경기도는 추첨이에요. 영재학급은 영재성 검사를 하고요. 경기도는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창의적 문제 결력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영재성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조금 다릅니다. 창의적 문제 결력 검사는 우리가 알던 문제풀이에 가까워요. 영재성 검사는 이게 뭘 검사하는 거지 싶은 거를 좀 해요. 막 그림 그리는 거, 이야기 쓰는 거 이런 거를 막 해요. 역사가 왔다 갔다 해서 둘 다 기출문제 많이 쌓여 있고 기출문제집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선행학습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 문제 푸는 거는 그닥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 접하는 상황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교과 지식을 외웠던 것, 저 이거 알아요. 왜 그런데 뭐예요? 왜 그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꽝이에요. 안 좋아요. 자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지식은 많아. 근데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어. 그런 애는 별로 안 좋아요. 가능하면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찾는 거가 좋습니다. 평소에도 답이 하나만 있는, 답을 내는 그런 방식의 교육이 아니고 이것저것 다 탐구하는 방식의 교육을 받으면 좋습니다. 교과 수학은 답이 하나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고력 수학이나 영재 수학 같은 거는 열려있고 깊이 탐구하는 문제가 많아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보면 수학, 과학을 잘하는 학생인데 말을 어버버하면은 불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 사고력까지 골고루 높아야 좋습니다. 기출문제 예시, 이제 뭐 시험 안 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자료를 저희 블로그에서 다운받거나 유튜브 영상에서 다운받아 가시는 걸로 하고요.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기출문제가 벌써 20년 넘게 쌓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시중 문제집으로는 수학 분야는 1031, 필즈 수학, 팩토 이런 게 영재성 검사 또는 창의적 문제결력 검사 기출문제가 주된 소스니까 그거를 평소에 공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더 크게 도움되는 거는 이런 문제풀이 사고력 말고 정통 사고력 수학을 해두시면 더 도움이 크게 됩니다. 깊이 넓게 탐구해보는 경험을 하니까 그래요. 영재교육원은 영재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영재들에게도 도움되지만 꼭 영재는 아니더라도 고교학점대를 대비해서 프로젝트 수업, 발표 수업, 토론 수업, 탐구 수업을 경험해볼 학생들한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은 그런 의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